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신생아 청력 선별 검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신생아들은 모두 청력 선별 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세미나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신생아 난청 유병률이 1000명당 한 2~3명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선별검사로 난청을 가지고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밝혀낼 수 있느냐?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가 소리를 듣고 아이가 직접 주관적으로 반응하는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100% 이제 난청이 있다는 걸 밝혀내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별검사를 패스했다고 해서 그냥 마음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도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부모님이 무엇보다 아이를 예의주시 하시면서 혹시라도 난청이 있지 않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부모님들께서 내 아이가 혹시 난청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갈 만한 행동들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리에 대한 주의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당연히 소리가 들리면 뭐 아이가 놀라거나 아니면 일정한 어느 반응을 해야 되는데 뭐 돌아보지도 않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당연히 난청이 아닐까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는 이름을 부를 때 반응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이제 출생하자마자는 불가능하겠지만 출생을 하고 한 뭐 7개월 정도부터 1년 정도 그 이후부터는 이름에 대해서도 이제 일정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이름을 불렀을 때 쳐다본다든지 따라 말한다든지 아니면 엄마라고 하든지 이러한 일정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또 반응이 없다면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간단한 지시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한 지시를 따를 수 있는 나이는 뭐 태어난 지 한 1년 이후, 그러니까 12개월부터 24개월 정도 그 사이부터가 될 텐데요. 뭐 아이한테 뭐 이거 줘 라든지 뭐 이거 해봐 뭐 아니면 엄마 해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아이가 반응을 해야 하는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뭐 아무 반응이 없거나 무엇을 해라 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행동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의심해 볼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언어 발달에 이제 지연을 보이게 됩니다. 이 경우는 솔직히 조금 전문적인 부분도 들어가기 때문에 부모님이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요. 아마도 이제 또래와 비교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또래도 각자 또 뭐 유난히 좀 발달이 빠른 아이도 있고 조금 느린 아이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넓게 보셨을 때 내 아이가 전반적으로 좀 발달이 지연되는 느낌이 든다면 이런 것들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런데 언어 발달 지연 같은 경우는 난청이 있는 경우에만 언어 발달 지연을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주변에 가까운 곳에 언어 재활사 선생님이 계신다라면 그 언어 재활사 선생님을 통해서 언어 발달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 아이가 좀 귀를 너무 만진다든지 혹은 귀를 자주 긁는다든지 뭐 이런 행동도 의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를 들어가서 학업 성취도 같은 경우에 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난청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읽기 그리고 이제 수학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업 성취도가 특히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도 아이가 또래 친구들이랑 잘 못 어울리거나 혹은 이제 학교 다니는 것 자체를 재미없어 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또 의심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혹시 아이가 뭐 여가 생활 하거나 시끄러운 소리에 이제 노출된 이후에 혹시 좀 귀에 대해서 너무 불편감을 많이 느낀다거나 뭐 이렇다라면 또 마찬가지로 내 아이가 난청이 아닐까 한번 의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난청이 생기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 또 많은 행동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조금 더 특징될 만한 거 그리고 좀 부모님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바탕으로 소개를 드렸고요. 제가 박사과정 중에 저희 지도 교수님이랑 그리고 이제 석사과정 친구랑 영유아 이제 청각 행동, 뭐 발성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연구를 좀 이제 제가 참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최근에 본 논문에는 그 부분에 대한 체크리스트도 개발을 하셨더라고요. 논문이 어디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한번 볼게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저널에 보면 영유아 청각 및 의사소통 행동 체크리스트에 뭐 어쩌고 이런 이제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뒤에 보면
영유아 청각 의사소통 행동 체크리스트라고 있는데요. 이걸 이제 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구가 시작했던 게 제가 박사과정 들어가면서 시작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지금 한 8년여간 계속 연구를 하고 계신 거고, 그런 연구들을 바탕으로 나온 체크리스트인 만큼 아마도 혹시 부모님들 중에 내 아이가 청각적이나 뭐 행동 의사소통에 있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체크리스트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게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이메일이나 혹은 그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요거는 정리를 해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교수님 뭐라 안 하시겠죠? 지금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고요. 혹시 또 궁금하신 거는 마찬가지로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